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은 2130선 올라와 있는데요. 2100, 20, 30, 40 구간에서 좀 정체된 상태죠. 변수 점검하고요. 시장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은 IBK 투자증권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미중 협상이 딱 11월 APEC에 열려서 사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최고치로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배경이나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확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미국 증시 쪽으로만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과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목에 찬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지만 사실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도 잘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11월 흐름 보면은 코스피도 사실 미국 증시랑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소위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금이나 이제 안전자산은 조금 주춤하거든요. 예. 네. 그런 흐름이 추세가 좀 바뀐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완전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완전히 쏠렸다라고 네.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좀 즐기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센티멘트,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풍부한 유동성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련된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국내 증시가 함께 좀 상승세를 못 따라갑니다. 미국, 유럽도 괜찮고 일본 증시도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상대적으로는 수급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 기존에 항상 보면은 외국인 주도로 항상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흐름 보면은 사실 매도에서 지금은 이제 뭐 매수를 약간 돌아서기는 했지만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은 다시 약간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전체가 매수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지수가 8월 이제 초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계속 상승할 때 그때는 연기금이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연기금의 흐름 자체도 보면은 지금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주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수급의 힘이 더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11월에 MSCI 변경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네. 올해 3번이 이제 좀 조정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좀 변화가 있을지도 뭐 환율도 그렇고요. 우호적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해봄직도 합니다. 그러면요. 11월 어쨌든 이전보다는 지수의 상단 밴드를 좀 올려놓은 상황인데 남은 11월의 흐름들은 그러면 횡보 혹은 뭐 추가 상승 어느 쪽입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의 폭이 뭐 엄청 크지는 않겠지만 지금 11월 보면은 거의 2% 상승을 했거든요. 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적은 상승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P도 보면은 지금 거의 2%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과 봤을 때 여기 2%에서 3%, 4%까지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승 흐름의 바탕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서명과 관련된 것들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 언제 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상승폭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으니까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은 정말 여러모로 괴롭힙니다. 정말 네. 어렵게 해서 1단계 좀 사인을 거의 하기로 했는데 네. 두 나라 사정이 아닌 에이펙을 개최하기로 한 칠레 사정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서 또 다른 줄다리기를 밀당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예.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수준이 마무리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나요? 또 이후의 전망들은요? 네, 실적은 사람들의 기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지금 실적이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부합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10%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10% 이상을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를 보면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변동성이 나타날 때 실적이 좀 양호한 애들은 항상 그래도 수익률이 이제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실적이 괜찮은 애들은 항상 이제 주가가 튀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항상 보는 것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가 이제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4분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에 실적이 어떤 업종들이 개선이 되는지 이런 쪽 중심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업종이 대표적인 거는 반도체, 조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계속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투자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보면은 중국을 제치고 다시 누적 수주가 1위로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긍정적이고 IMO 이제 2020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고부가 선적을 중심으로 한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저가의 매력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한 얘기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말씀하신 반도체 IT에 대한 기대감, 또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까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종목별 장세가 옆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함께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비중은 어디로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모멘텀이 좀 이제 종료되고 그런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은 사실 또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이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소형주를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업종이 이제 바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이번 이제 12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있죠. 배당 마지막이거든요. 배당에 대한 것들은 사실 원래는 항상 이제 찬바람 불 때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1년 내내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그 금리보다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애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배당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수익률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실적 개선 그리고 배당주 이런 대형주 중심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꼭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무게 중심 자체는 대형주에 두고요. 그 가운데 실적 개선주, 배당주 중심으로 가고 또 뭐 한편으로는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소형주를 뭐 공략할 수도 있겠죠. 네. 호흡을 좀 짧게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네. 예. 예,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정체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좀 열어놓으면서 대형주 중심의 전략들을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2130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혜은 위원과도 말씀을 했는데 2100, 20, 30의 흐름들인데요. 크게 밀릴 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전보다는 많이 사라졌고요. 점진적인 상승, 코스닥도 상승세입니다. 외국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급상은 변화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소폭 순매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아직은 메이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개장 흐름 체크했습니다. 이어지는 상황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